러시아가 북한군의 파병을 공식 확인했다는 소식, 그리고 트럼프가 러시아에게 제재를 경고했다라는 소식.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여러분께 보여드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 미사가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경건하게 엄수가 됐는데 전 세계가 전쟁과 관세로 어지러운 가운데 이번 장례식 기간만큼은 일단 논쟁을 멈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일대에 굉장히 많은 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빽빽하게 군중들이 모여서 모인 모습도 볼 수 있고 유인촌 장관 모습도 보이네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습도 보이고요. 그리고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모습을 보이는 등 거의 정상 외교를 방불케 하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상 외교를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 교황의 장례 미사 현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길이 가는 사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난 겁니다. 이 두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는 정상회담을 하면서 다소 서로 불쾌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던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이렇게 다시 만나서 저 보십시오. 의자를 서로 맞대고 무릎을 거의 맞닿을 정도로 가까이 앉아서 정상회담을 벌인 겁니다. 일단 여기서 2달 전에 다소 논쟁을 벌였던 그 장면 다시 한번 보고 오죠. And of course, no compromises with the killer about our territories. I have to make the deal first. I don't worry about security right now. And we want to be able also to spend money on other things. They are our friends and they are our very supportive partners. They really gave a lot. They gave a lot, but they gave much less. No, Much less. no, no. 네, 지난 2월 달만 해도요, 실장님. 저렇게 좀 많이 불쾌하게 논쟁을 벌였고 이 화면에는 안 나왔지만 부통령도 거들었고요. 굉장히 좀 설전을 벌였고 그때 실장님과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교황 장례 미사에서 둘이 만나서는 회담이 좀 잘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저 화면을 보여준 것은 아마 복장과 관련된 화면을 먼저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6월 말에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했을 때 복장 문제가 제일 처음에 시비가 붙은 거잖아요. 그랬죠. 이번에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복장 문제가 좀 시비가 붙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 자리에 참석하려고 하면은 검은색 정장에 하얀 와이셔츠에 검은색 넥타이를 메고 가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보면은 파란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 이걸 착용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여전히 지금 소위 말하는 전쟁용 룩, 그러니까 옷이죠. 그 옷을 지난 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회담했을 때 그 복장을 그대로 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관성을 가지고 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거꾸로 트럼프 대통령이 복장 가지고 좀 오히려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그때는 그렇게 2달 전이죠.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헤어졌는데 2달 만에 만났는데 미래를 어떻게 이렇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15분 동안 진지하게 아마 얘기를 좀 나눈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자료로 지금 흘려드리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SNS에 이 사진을 올리면서 미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1대1로 좋은 회동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한 걸까요? 둘이 저렇게 마주 앉아서. 아무래도 이제 둘 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주 좋은 만남을 가졌다.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휴전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전쟁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얘기를 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휴전 문제를 러시아가 지금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부활절 끝나자마자 하르키우에 대해서 키우에 대해서 이제 이게 드론을 포함해가지고 많이 이제 공격을 했잖아요. 그걸 통해가지고 어린아이들 포함해가지고 많은 인원의 사상자가 생겼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나눈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러시아에 대해서도 좀 압박을 좀 가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전히 미국과 유럽의 지원은 필요하다. 그 얘기를 나눴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러시아에 대한 압박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제재가 포함이 될까요? 글쎄요, 제가 이제 볼 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지금 푸틴 대통령이 뭔가 지금 여기 회담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관여를 안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아. 심지어 이제 키우에 이렇게 포탄 떨어뜨리고 공격하고 그랬을 때 멈추라고 그랬잖아요. 푸틴, 블라드미러, 스탑! 뭐 그런 얘기까지 이제 SNS에 올렸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경제 제재를 포함해서 금융 제재 그리고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러시아로 물품을 수출하는 국가 그 기업들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트럼프를 압박하는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기억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하기 전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100일 안에도 끝낼 수 있다라고 자신을 했었습니다. I'll meet with Putin, I'll meet with Zelensky, and within 24 hours that war will be settled. It'll be over. 들어보면은 24시간이라고도 했다가 100일이라고도 했다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 24시간, 100일 그리고 이제 3개월, 6개월 이렇게 늘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100일이 됐잖아요. 100일이 됐는데 뭐 전혀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저도 뭐 여기 우리 채널 A에서도 그러지만은 여러 방송국에서 출연해서 나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24시간이 아니라 6개월 내에 이런 휴전 회담이 이루어지고 휴전 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지금 벌써 이제 3개월 지난 거잖아요. 앞으로 이제 3개월이 더 남으면 이제 6개월이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3개월 그러니까 6개월 내라도 이런 휴전 협정이 체결이 되면은 그 자체는 성공적이다. 전체적인 모든은 전쟁 국면에서 휴전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휴전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은 미국대로의 거기에 이익이 있는 거고 유럽 국가는 유럽 국가들이 이익이 있는 거고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각각의 이익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양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서로가 일정 부분 양보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 휴전 협정을 체결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3개월 동안을 좀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각국의 이익이 교차하고 있는 이 국제전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은 그러면 어떻게 챙겨야 될 것이냐, 우리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중요하겠죠.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다. 이걸 러시아가 계속 인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인정을 했어요. 예, 작년 10월 달에 우리 국정원에서 북한군이 파병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 나토, 그 위에 미국이 이제 점점 인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파병이 돼 가지고 지금 보면 11,000명 정도 갔을 거고 추가 파병까지 포함하면 13,000~14,000명. 그 중에서 희생된 북한군들이 3,000에서 5,000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단 한 번도 러시아에 파병했다 소리를 안 했고 예. 러시아도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북한군이 파병됐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간접적으로는 러시아하고 북한 간에 협정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 그 협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움직인다 그 정도로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이 푸틴 대통령한테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합참의장입니다. 합참의장하고 둘이서 화상 회의를 해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쿠르스크를 이제 거의 다 탈환이 됐습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한 거고. 두 번째는 쿠르스크를 탈환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래서 북한군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그리고 용맹하고 아주 영웅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쿠르스크 탈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처음으로 러시아의 총참모장이 최초로 북한군의 파병을 인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이번에 처음으로 인정된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거 공개한 것도 분명히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공개한 이유가 뭐라고 네, 생각하세요? 의도는 있다라고 봐야죠. 우선 쿠르스크 지역이 다 탈환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5월 9일 날 러시아의 전성절이 있습니다. 이미 작년도에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그때에 북한군이 여기에 전성절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참여할 거고요.
5월 9일 날 아마 김정은도 갈 가능성이 아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미리 한번 툭 던져 놓는 것이다 이렇게 보죠. 저는 이 소식 들으면서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를 공개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한국에 돌아오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러시아가 인정을 해버리면 이제 포로 교환에 있어서 그들은 러시아군으로 소속이 돼서 교환이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따져봐야 될 부분은 있긴 있을 겁니다. 이제 한국이 이제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될 것은 북한도 우리 주민이고 우리 헌법에 이제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는 우리의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또 국제법이나 제네바법에 또 따르면은 이제 포로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거고요.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하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외교력을 발휘하는지가 중요하게 되겠지요. 예. 북한군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부대와 교전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는 한글로 적힌 메모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 3월 영상이라고 하는데 북한군이 이제 러시아에 파병됐다는 것을 러시아조차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이상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북한군의 소속, 지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북한군 포로의 지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국제법적으로도 따져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